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이서울기업 인터뷰는 계속됩니다. 오늘 제가 만나볼 분은 되게 반가운 업계에 계신 메이데이 파트너스의 최준영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저 메이데이 파트너스 대표 최준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러게요. 진짜 SBA의 하이서울 기업 가입을 2개나 하고 계시다고 그러던데 언제 가입을 하신 거예요? 아마 메이데이 파트너스가 정확히는 기억은 안 나는데요. 최소 5년은 5년 정도 전에 싶고, 제가 창업한 회사 중에서 이제 여신티켓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법인명은 패스트라인이고요. 거기가 한 3년 정도 됐어요. 그러면 메이데이 가입하시고 괜찮네? 맞습니다. 딱 그겁니다. 여신... 네. 그렇게 했구나. 메이데이는 가입했던 이유는 하이서울 기업에 가입이 되면 그래도 1차적 가입 조건이 있잖아요. 통과가 되고 하면은 SBA에서 하는 R&D 사업이나 지원 사업이나 기타 서울시에서 하는 부분들의 가점 사항들이 그때 좀 있었어요. 사실 그게 1차적 목적성이 가장 컸고요. 두 번째로는 그 당시는 또 네트워킹이 또 되게 소중하잖아요. 그런 네트워킹들 또 하이서울에서 소개도 시켜주고 알려도 주고 일단 그런 부분들 도움 많이 받았죠. 이번에 그 서울시 실증 베타라고 서울시에서 개발비를 지원해줘서 서울시 내 산하기관 포함 특정 부서가 매칭을 해서 어떤 플랫폼을 개발해서 함께 그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된 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작년에 저희가 SBA하고 같이 매칭 부서로 선정이 서울시에 돼서 이벤트 SBA랑 올해부에서 실증에 대한 테스트, 다양한 마이스 행사에서 저희 이벤트 플랫폼을 SBA랑 같이 하는 부분도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SBA에 필요한 이벤트 플랫폼을 만든 거네요? 그러면 서울시 지원 사업으로 다양하게 하이서울 기업부터 수많은 기업 마이스, 세미나, 웨비나, 작은 이벤트부터 해야 될 것들이 다채롭게 많잖아요. 그런 공급해주는 이벤트 플랫폼을 너무 어렵지 않게 뭐 신입사원도 10분만 보면 자기가 열어서 웨비나의 가상관에 어떤 광고 매칭에 나중에 통계 데이터베이스까지 다 볼 수 있는 이벤트라는 플랫폼을 서울시한테 실증 베타 테스트를 통해서 받아서 하이서울 기업과 함께 만든 거예요. 그럼 지금 오픈했나요? 아니면 올해 이제 마지막 연말 결과 보고 실증에서 그 테스트까지 완료해서 결과 보고 거의 다 끝났고 내년 오픈입니다. 실증을 했다면 실제 그럼 올해 SBA에서 한 어떤 특정 행사나 이벤트 맞아요. 실제 이제 4-5개 정도 했어요. 대표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가령 잠시만요. 저도 좀 봐야 돼요. 한번 보면서 외연부담이 지나가고 얘기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기획사다 보니까 전통 BTL, 뭐 디지털 BTL, 오프라인 BTL, 어떻게 보면 가끔 ATL까지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거기서 부수적으로 필요한 솔루션이나 어떤 테크, AI, 메타버스, 가상을 연결한 부분도 저희 메이데이 같은 경우에는 내부 개발자들이 10명이 넘어요. 그래서 일반 기획사들은 R&D를 안 하잖아요. 거의 없고 신경 안 쓰지. 과기부나 막 콘진원 국제과제, 기술 개발 R&D 과제를 가져와서 지금도 나이파커 1년 반에 30억짜리 프리프로덕션 단계 영상을 제작하는 생산형 AI R&D 과제 제가 대표사로 컨소시엄자서 해서 내년 말까지 R&D 개발한 파트도 있고, 내년까지 또 이제 콘진원에서 펫 메타버스라고 펫 추모관한테 해서 내년 말까지 끝나는 R&D도 저희가 대표사로 하나 있고 해서 조금 DNA가 아무래도 제가 독특하네요. IT 쪽을 같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 트렌드에 가장 잘 맞춰서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항상 자료라는 게 찾으려면 안 보이죠. 왜 건기면 물어볼게요. 남주야, 그 SBA 서울시랑 실증 베타 그거 정확한 명칭이 뭐냐? 테스트베드 서울인데. 테스트베드 서울에서 실제 했던 거. 실제 했던 거 우리 너가 저번에 그 레퍼런스에 그 넣어준 거 있잖아. 4개에서 5개. 그 제목 3개만 읊어줘. 하나는 제17회 하이 서울 포럼을 했고요. 하이 서울 포럼. 그리고 여성 CEO 분과회 했고요. 여성 CEO 분과회. 그리고 2024 서울 ESG 동행 플러스 페어 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따 전화할게. 네. 그런 걸 했다고 합니다. 좋네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대상과 필요한 플랫폼 만들고 실제 테스트 해보고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직접 사용할 수 있게. 딱 그러면 이 의미였어요. 채널 플랫폼에 대한 네. 소유는 메이데이 파트너스고. 메이데이 파트너스고. 이거를 그냥 심플하게 했던 이유가 생각보다 이벤트 분야는 네. 다른 산업 대비 트렌드를 타지 않아요. 맞아요. 항상 작은 세미나, 네. 마이스 세미나부터 완전 빅 스포츠 이벤트부터 어떤 국가적으로 뭐 국군의 날이라든지 오사카 엑스포라든지 네, 네. 되게 다양한 파티에 하다못해 뭐 노트북이나 기자재 같은 거 새로 나오면 네. 계속 런칭쇼를 하니까요. 네. 없어지지 않는데 그렇죠. 큰 행사는 몇억, 몇십억 들어가는 네. 거는 단순한 플랫폼으로 진행이 안 돼요. 우리가 기획을 해야 되고 네. 기획 파트 계속 협의와 조정이 필요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슛 들어가기 직전까지 그런 협의와 조정을 많이 하는데 그런 큰 행사만 있는 게 아니라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나 기관이나 이런 많이 하는 진짜 웨비나 작은 그쵸. 세미나 몇 명이 모이는 작은 네. 세미나 뭐 행사부터 100명, 200명짜리 몇천 명, 몇만 명 오는 행사까지. 예산으로 치면 뭐 1, 2천만 원, 4, 5천만 원짜리 너무 많은데 그쵸. 이런 것들도 그런 기관이나 클라이언트들이 할 때 되게 어려움을 겪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 아주 심플하게 저희 플랫폼, 이 이벤트나 플랫폼 들어오면은 목적 설정하고 그 EDM, 이메일 네. DM도 AI가 자동으로 만들어줘서 다 수정해서 바로 이메일 보내고 데이터 이벤트 페이지도 체킹해주고. 만들어주고 맞아요. 그런 홍보할 수 있는 툴들도 다 네, 만들어주고 가상관에 마이크로 페이지 자동으로 기업들 만들어주고 정보나 뭐 행사 정보 다 정보, 들어가고 연사 정보, 자료, 실시간 채팅을 통한 1대1 Q&A부터 매니저 관리 행사하는데 필요한 전부 다 올인원 모든 네. 소스가 다 근데 가능한 그거를 거네요. 빅 이벤트 할 땐 당연히 커스텀을 해야 되고 네, 네. 이런 작은 걸 할 때는 아주 적은 금액으로 쓰면 되는. 그냥 막내가 매뉴얼 보고 툭툭툭툭 해도 보통 그냥 네. 작은 행사할 때 그냥 네. 쓴다 그러면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플랫폼. 또 50만 원 안 줘. 그럼 너무 좋다. 예, 해갖고 원래 이제 제가 바우처 정부 쪽에 네. 수출 바우처, 데이터 바우처, 관광 혁신 바우처, 중지기업 제조 혁신 바우처 공급사를 다 지금 가지고 그런 거 우리도 좀 있거든요. 네, 알려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비대면 바우처까지 해놓고 네. 기업들 비대면 바우처 통해서 쓰라고 그렇게 그냥 좀 풀려고 정리를 하다가 사실 저도 필요했었고 네, 일하는데 네. 너무 좋네요. 그러다가 제 돈 투자해서 하면은 너무 네. 아프니까 네. 아까 티스밴드를 해갖고 그래서 자금을 지원 자금을 받아서 금액이 적진 않거든요. 네. 제가 한 2, 3억 정도 됐어요. 네, 네. 거기에 제 투자금도 들어가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마무리 런칭하고 또 디벨롭 준비하는 그런 플랫폼도 하나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디지털 네. AI에 가장 최적화된 행사 기획사. 네, 어? 맞습니다. 이게 플랫폼 디벨로핑 회사네요. 네, 전통 이벤트의 이벤트 테크라고 얘기하는 게 이벤트 가장 테크 회사. 마이스 테크, 이벤트 테크라고 하는 게 뭔가 일반 분들이 이해하기에 가장 편하실 네, 거고 네, 네, 네. 저희끼리 저희 용어로 얘기하면 항상 말이 어려워서 아무도 못 알아들으시잖아요. 그래갖고 그게 가장 나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한 줄로 요약하면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가상을 네. 한 번에 통합해서 이벤트 광고 기획을 하는 하이브리드 이벤트 광고 기획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하이브리드라면은 이벤트 기획단, 광고 기획단부터 네. 어떤 공간의 제약, 오프라인, 온라인, 네. 가상의 제약을 두지 않고 두 번째는 컨텐츠의 제약, 네. 스틸, 이미지, 뭐 XR, 미디어 아트, 네. 뭐 VR 이쪽에 이제 제약을 두지 않거든요. 이 전체를 고민해서 전체 플래닝을 하는 회사고 저희를 좋아하는 클라이언트 분들도 네. 예전에는 BTL에서 따로, 디지털에서 따로, 다 따로죠. TBC 따로, 네. PR 따로 네. 한 회의를 4-5개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내부에서 전체 기획을 플로어마크 다 잡고 내부에서 다 소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클라이언트들이 저희하고 많이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 결국엔 저희는 클라이언트들한테 돈을 받고 사는 존재들이잖아요. 네. 근데 일이라는 거는 당연히 잘해줘야 되는 거고요. 네, 네. 그 일을 못하면 이 분야에 있으면 안 되겠죠. 저도 네, 떠나야겠죠. 네, 네. 그러면 이 클라이언트도 분명히 직장인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6시 퇴근시키려면 내가 쟤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그쵸. 그럼 대화 채널 하나로 줄여주고 네, 네. 이벤트 플랫폼 제 이벤트 클라이언트 지나간다 그러면은 네. 더 쉽게 할 수 있게 그쵸. 내가 너무 만들어주면은 좋죠. 저 친구도 6시를 퇴근을 시키는데 제가 일주일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어깨 물어봤더니 다들 퇴근이 늦는데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게 나와도 직장인들은요 위에 보고 안 해요. 퇴근이 늘어진다면 그 좋은 것 때문에 내가 야근을 하게 되면은 얘는 나한테 좋은 게 아니라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근로시간에 단축을 시키면서 좋아야 되는 게 플랫폼의 전제 조건이에요. 네. B2B 플랫폼 전부 다. 근로기간을 연장시키면서 좋은 플랫폼 플랫폼은 때문에 없어요. 그게 단축이 되면 또 다른 네.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아시잖아요. 근데 이게 말씀하신 이제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시작한 스타트업들 제가 뭐 한 10년 전에 네, 꽤 있었죠. 왜 해외 거 가져오고 막 이렇게 네. 했는데 거의 다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그걸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맞아요. 말씀하신 이게 중요한 게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래서 대표님이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런 업계의 변화를 좀 가져갈 수 있도록 하면 나중에 이제 서서히 이게 확장이 되거든요. 네. 근데 투자 잘 안 해요. 사실 홈페이지도 뭐 보면 맞아요. 네. 저도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이쪽 분야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 표현으로 하면은 큰형님들의 세상이에요. 너무 기라성 같은 과거의 큰형님들이 지금의 메인 자리를 다 갖고 계시는데 바꾸기 어렵지. BT라는 후배들은 지금 20, 30대가 대표를 하고 있다고 해도 다 대대대행이지 그치. 메인판에서 자기 네. 입찰에 자기 필요한테 싸운 친구들이 제 주변에도 네. 제 나이들에 솔직히 제 주변에 저밖에 없어요. 다 제 주변 대표들 뭐 BTL은 창업하면 이제 또 받아서 다 대대행 광고 대대행, 대행사도 보면 뭐 랩사 있고 뭐 네. 밑에 이게 파트너들이 회사 업종을 광고 대대대 항사로 바꿔야 될 정도로 네. 대가 많이 붙어있거든요. 보통. 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견디지 못해요.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견뎌야 되잖아요. 세상이 그걸 네.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네. 수긍될 때까지. 만약에 코로나처럼 특정 이슈가 터져서 급속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찬스가 생기려면 그것 또한 기회긴 한데 우리가 그렇다고 제2의 코로나가 터지라고 기도할 수는 없는 거고. 그쵸. 그쵸. 또 있긴 있겠지만 근데 언제나. 견딘단 말은 먹고 살아야 된다는 그쵸. 얘기거든요. 네. 근데 이것까지 하면서 먹고 살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가 다 중독타는 거예요. 그렇죠. 그나마 제가 할 수 있는 이유는 사랑하는 하이설 덕분에 지원 자금도 받고 그 누구한테 견디고 이제 다른 인터뷰도 하고 네. 해가고 그런데도 이제 같이 견뎌낼 수 있는 뭔가 실질적으로 말씀드려도 그런 지원과 좋은데요? 항목들이 네. 그런 새로운 거를 트라이하고 도전하는 데 있어서 네. 혼자 네. 회사 홀로 견뎌내기 힘든 부분들을 하이설들이 보이고 보이지 않게 적극적인 서폿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장기적으로 보면 회사의 어떤 네. 비즈니스 메인 코어를 바꿀 거죠. 지금처럼은 안 할 거죠. 왜냐면 이제 오프라인의 어떤 이런 프로모션이나 행사를 대행하는 것도 가치가 있긴 하지만 그게 사실은 이제 사이즈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 좀 플랫폼 서비스? 맞아요. 네. 초반에 말씀드린 여신 티켓이라는 피부 시술 어플리케이션 회사를 9년 전에 창업을 하고 같이 코파운더들이랑 같이 키우고 있거든요. 두 개는 완전히 다른 회사고 저만 그쵸. 창업자인 거예요. 그런데 냉정하게 이쪽 시장에서 IR 발표, 투자 발표회를 전 많이 갔죠. 시장 규모를 저희가 얘기할 때 한 회사의 맥스 매출을 거의 조단위 이상을 바라봐요. 근데 메이데이도 제가 IR을 한 30번 정도 해봤어요. VC들한테. 왜냐면 이쪽 VC 라인들이 있으니까 야 이것도 한번 하기 기회 좀 줘봐. 저 얘기하고 한 거죠. 근데 첫 번째 질문이 너희 분야 1등에서 매출 얼마야? 그 지금 뭐 FM? 뭐 옛날 유니온? 어디 생각하면 딱 사이즈 보면 500억?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 그럼 이제 VC들은 되게 웃어요. 야, 한 산업에 1등 매출이 그렇죠. 그 400 정도 밖에 안 돼? 사이즈로 뭔가 투자를 하진 않겠죠. 야 퍼도 안 나와. 예. 그냥 바로 그냥 클로징 거야. 해봤자 가령 뭐 어떤 회사가 예. 우리 안에 이제 그런 라인업의 기업들이 있어서 맞아요. 우리가 그 기업을 활용을 하고 밀어줄 전략적으로 수 있는- 예. SI라고 그렇지 하는데, 않으면 예. 투자를 하긴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진짜 SI는 하려고 그러는데 FI 완전 재무 투자는 예. 그 회의적인 Q&A를 답변하기도 벅찼어요. 이게 근데 저란 존재에 대한 회의감이 아니라 분야에 대한 공격이 되게 많은 거예요. 분야 공격이. 아 그래? 그럼 어차피 투자금 못 받으니까 그러면은 R&D 자금을 땡기거나 지원 자금을 땡겨서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업들을 해서 레퍼런스 그래서 만들고 R&D 를 계속 하고. 사이즈 큰 사업을 하셨구나. 초반에 다른 기획사 대표분님들 형님들은 저한테 야 무슨 광고 기획사 이벤트 기획사가 R&D 문서를 써서 과기부 R&D를 따고 뭐 그런 걸 하냐.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하냐. 독특해요. 했는데 왜냐면 그 DNA가 다르거든요. 완전 달라요. 팀도 구성도 그렇죠. 다르죠. 완전 페이퍼라고 표현하는데 R&D 문서하고 이벤트 기획사는 정말 완전 다른 세상이에요.
그 중간에 그러면은 이쪽 양쪽 영역을 다 알아서 맞아요. 해줄 수 있는 디렉터가 있겠네요. 사실 그 디렉터가 제가 대표님이? 네, 제가 컨트롤 하거든요. 그런 DNA가 별로 없지. 네, 사실 이게 IT 쪽에서도 먹고 살아야 돼 보니까 네, 네, 아둥바둥 네. 하다 보니까 네. 공부하게 됐고 네. 이벤트 광고 바닥에서도 시작해서 먹고 살아야 네. 되다 보니까 이게 둘 다 어쩔 수 없이 밑바닥부터 공부하고 막 다 하다 보니까 네. 그 문서나 결에 대한 거를 제가 다 갖고 있어서 네. 근데 R&D 쪽은 제가 처음 도전했던 거는 해외 수출 XR, VR을 네. 해외에 수출하는 그런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이었거든요. 네. 그것도 한 12억짜리인가 그랬는데 아, XR, 컸죠? VR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네, 하드웨어를 시뮬레이터를 만들어서 네. 콘텐츠를 제작해서 막 베트남, 독일, 해외 수출하는 거예요. 코로나 시즌에 처음 시작했거든요. 수출이 돼요? 근데 코로나라서 안 됐죠. 못 나왔으니까. 근데 그때 뭘 만들었었냐면 그 축구 선수들 훈련할 때 네. XR 훈련장을 한 10m, 10m로 해서 센싱을 다 사방에 설치하고 볼이 사방팔방 나오면서 네. 위에서 골든 이제 링이 위치 네. 배정해주면은 선수의 모든 속도, 공 이런 게 모든 데이터베이스로 정리돼서 되게 다 필요한 랭킹되고 걸로 하셨구나. 그게 해외에서 이미 판매가 되고 있는 네, 제품이거든요. 네. 프로 구단 쪽에서. 네. 이거를 사실 그랬으면 안 되는데 상상과 아이디어로 시작해서 그냥 썼는데 된 거예요. 그래도 이벤트 기획자들이 가장 네. 잘하는 게 그거잖아요. 네. 페이퍼는 현실이 아니고 수주로 하면 현실로 만든다. 그치. 그래서 그거를 최우수로 통과를 했어요. 다 제작하고 와. 다 검수 받아갖고 그러면서 R&D를 한 6-7개에서 XR, VR을 하드웨어랑 그러면서 이제 콘텐츠 어느 파트. 정도 경험도 쌓고 그쵸. 이쪽 통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비즈니스도 네. 확장하고. 근데 그러면서 코로나 때 이제 오프라인 기획을 다 못하고 주변에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 네. 하루하루 다 무너져 가시고 네. 저도 답이 없고 그렇죠. 그때 이제 처음에 SAP라는 독일 기업에서 SAP. 예. 예. SAP 코리아에서 SAP 나우라고 1년에 가장 큰 마이스 행사를 하는데 네. 솔루션을 쓰시는 클라이언트를 모셔놓고 하는 큰 행사인 거죠. 네. 방법이 없는 거죠. 아. 해갖고 그거를 저희한테 어떻게 해야 될 거 했을 때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네. 그러면 가상에서 하면 되죠. 그때는 메타버스란 용어 자체가 없었거든요. 네. 네. 메타버스란 용어가 2021년 초부터 나오기 시작했고 네. 코로나의 위기가 2019년 말부터 와서 2020년 3월에 다 치고 올라왔거든요. 아마 제가 기억하는 연도가 맞을 거예요. 네. 도쿄올림픽이 2020년이니까 네.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연도가 코로나 1년씩 때. 다 뒤로 가겠네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만들었어요. 그냥 솔직히 성격이 좀 그런 게 네. 있었고 네. 별거 있어? 일단은 기술자들 다 불러. 네. 기획은 우리가 할게. 그렇죠. 만들어서 납품하고 그 사례가 너무 좋았어서 SAP 글로벌에 또 추천돼 갖고 한국지사에서 호주도 소개시켜주고 일본에 소개만 해갖고 많은 일들을 또 할 수 있게 됐고 그 다음에 문체부의 도쿄올림픽 네. 하는데 아무것도 할 게 없었잖아요. 그래갖고 오프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우연찮게 저한테 연락이 와고 제가 팀코리아간을 가상 메타버스관으로 만들어줬고 그래서 그걸 하고 하면서 스노우에 이런 AR 이벤트를 같이 엮고 또 제페토에 도쿄올림픽관을 또 게임으로 다시 만들어서 자체 팀코리아 메타버스관과 제페토관과 그 이벤트를 연계할 수 있는 네이버 스노우 어플리케이션 연계한 통합 온라인 가상 도쿄올림픽 캠페인을 저희가 이제 수행을 했었고 참 반대로 신기했던 게 그냥 이벤트면 이벤트고 광고면 광고지 오프 온라인 가상을 삽입해서 나누거든요. 회사도 많이 찢어지고 대표님은 이제 나누지 않는 거지. 예, 그냥 저는 당연히 하나의 어떤 그런 생각 자체를 네. 머리에 기준을 안 둬요. 네. 그냥 누가 해달라 이벤트 나오면은 그거 머리에 너무 넣고 자연스럽고 그냥 당연한 걸로 생각할 수 있는. 전체 엄브렐러 전략을 세우면은 그냥 여기서 필요한 게 오프면 오프로 붙이는 네. 거고요. 그냥 이건 그냥 요소적 부분들일 네, 뿐인 네. 거죠. 아젠다에 있어서. 네. 근데 대부분 반대잖아요. 그런 거의 강점으로 어떻게 보면 이 되게 보수적이고 전통 분야 네. 여기서 살아남아 있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 걸 좋아하는 분들이 저를 또 많이 찾으시고 그럴 것 같아요. 전략 쪽 컨설팅 네. 단에서도 그냥 기획으로만 요청하는 분들도 되게 네, 많으세요. 네, 회사 네. 연간 전략 세울 때. 네. 좋네요. 네,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뭐 수많은 인증과 수상은 네. 뭔가 R&D나 할 때 다들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안 긁어모은 게 한 개도 없고요. 알겠습니다. 네. 엄청나네요. 클라이언트는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외국계 뭐 국내. 인텔이나 화이스 네. 이런 글로벌들이 한 30%, 전체에서 네, 그 다음에 국내 민간 대기업 쪽이 한 40%, 40%. 그 다음에 공공기관, 아, 공공 입찰, 나라장터 조달이죠. 네. 조달 용역 입찰이 한 30%. 되게 안정적이다. 네, 이것도 제가 근데 고생이 사실은 글로벌 기업들은 안 맞아요. 바꾸잖아요, 잘. 예, 이게 또 에이펙 파트너다 보보니까 네. 예를 들어서 지사에서 그냥 일 하나 줄게 이게 아니라 에이펙이랑 계약을 해야 됩니다. 네. 절차 장난이죠. 아, 현장 회사 일 주는 것도 아닌데 실사까지 나와갖고 네. 뭐 GIO라고 글로벌 정보 보안 네. 약정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거를 다 그런 해야 될 게 이제 최적화돼 많거든요. 있으니까 근데 플랫폼 다른 IT 글로벌 좀 기업들도 그걸 알고 또 네. 하자라고 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다른 글로벌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을 한 번도 안 해본 날 하려면은 힘들죠. 해외 걔네 결제 플랫폼도 네. 써야죠. 그 외국어도 할 줄 알아야 네. 되죠. 회사에 되게 조건부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진입 장벽이 높아요. 들어가. 100이 인수가 들어갈 게 네. 한 150 더 들어가는 맞아요. 약간 이런 거죠. 아이코닉스도 있네. 오. 예, 아이코닉스 이제 저희 막 공공 들어가거나 네. 했을 때 역으로 제가 IP 아. 예, 같이 제휴사 했을 때도 네. 있고 그래서 되게 뭐 다양하게 하고 그래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그 이벤트 플랫폼이 위벤트. 여기 있는 위벤트고요. 네. 완전 패스트라인이랑 다른 법이지만 제가 여신 제 티켓. 친구들과 함께 창업해서 지금 대한민국 1등 PVC 수를 네. 그 여신 티켓이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아. 여신 티켓은 여성 유저들이 들어와서 각종 모든 피부과의 피부 시술을 선택과 정보, 병원 정보, 의사 정보를 하고 거기에 선택, 결제, 모바일 예약 방문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데이터베이스, 안면 데이터까지 성형은 안 들어가죠. 성형은 결제단으로 안 들어가고요. 저희 세계에서 CPA라고 해서 네. 상담 접수로 바뀝니다. 그럼 피부 시술은 결제로 바로 가서 바로 할 수 있고. 예. 아. 그리고 저희 계열사 쪽에서는 뭐 미용 의료기기나 네. 필러 이런 거를 국내 납품부터 해외 수출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일본이랑 인도네시아, 중국은 저희가 이미 글로벌 기업들이랑 제휴를 통해서 네. 그쪽 플랫폼에 저희가 입점해서 저희도 마이스라서 제가 넣은 거거든요. 네. 왜냐면은 의료관광 외국인들이 한국에 올 때요 네. 성형만을 위해서 와요. 네. 그냥 칼을 대니까 입원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피부 시술은 명동에서 쇼핑하고 강남에서 스파하고 그다음에 강남에서 보톡스 맞고 바로 네. 저녁에 클럽 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웰리스 관광, 아. 강남 메디 의료 관광에 피부 또 시술 제일 1등을 될 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섹터니까. 그렇죠. 그래서 마이스 옆에서 집어넣으려고 마이스니까. 아. 네. 너무 좋네요. 의료 관광에 다 연결고리가 다 있네요. 그래서 계속 그쪽 산업들을 또 관광공사단 재단이랑도 제가 네. 묶어서 얘기해서 하고 있고. 그러면 대표님 올해 네. 한 해 그냥 성과 결산을 한다면 네.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그냥 전체적으로 딱 그냥 지금 일단 저희 회사만 보고 얘기하면은 네. 새롭게 도전도 많이 했고 그 결실도 많이 얻은 해였어요. 네. 예, 예를 들어서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아시다시피 네. 경기가 안 좋으면 모든 기업들은 인건비와 광고비를 가장 먼저 줄입니다. 아 그렇죠. 예, 그럼 저희는 다 직접 줄이죠. 주거든요. 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뭐 공공기관, 네. 기업을 이런 리스크 때문에 제가 분배해서 성장을 시켜온 이유도 있는데 네, 네. 이것만으로 부족하다 보니 네. 동일한 이벤트 안에서 제가 항상 표현했던 초밀접 사업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네. 내가 제일 잘하는 DNA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했을 때 결국에 콘텐츠 파트였고 네. 그 콘텐츠 중에서 요새 가장 이슈가 되고 과거에 내가 했던 XR, VR과 연관시킬 수 있는 콘텐츠는 미디어 아트였어요. 아. 그래서 작년 12월부터 김포시 어린이집 네. 어떤 그런 미디어 아트 전시관도 타 회사들과 컨소시엄으로 수주해서 네. 지금 완공을 앞두고 있고 네. 연초에 콘진원에서 말 그대로 신기술 융합 콘텐츠 XR, VR 다 신기술 콘텐츠잖아요. 플러스 이벤트, 거점, 운영 플러스 홍보 가업이 있었는데 네. 그런 것도 저희가 이벤트, 거점, 운영 홍보를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벤트 케이스는 콘텐츠에 대한 뎁스 깊은 DNA가 없어요. 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전 순간 보는 순간 아 이건 내 거다 해갖고 대표다 서서 잘 수주를 해냈고 또 얼마 전에 컨소시엄으로 인천공항에 이제 미디어 아트 가업이 큰 게 나왔었는데 엄청 큰 그거를, 애플러스네. 예, 컨수사랑 둘이 수주. 컨수를 해서 아직 따끈따끈하게 수주해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곧 보겠네요. 내년 되면 인천공항에 수많은 미디어 아트 콘텐츠들이 지금 그 많은 디스플레이. 예.
그게 올해의 성과기도 하지만 미래의 성과기도 미래의 하죠. 어떤 네. 방향성도 네. 제가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뭔가 새로운 것들을 얹히는 것 같아. 맞아요. 지금 얘기 들어보면 네. 그 기회를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 DNA를 우리가 확장할 수 있는 분야를 또 고민을 하고 있고 또 그 딱 적합할 시기에 대표님한테도 그런 기회가 있고 네. 그런 것들이 하나씩 물려서 매년 새로운 것들이 사실은 만들어지지 않나. 준비는 되게 오래전부터 네. 계속 근데 하고 고민 안 있었어요. 하면 사실 그런 기회가 와도 못 잡잖아요. 네. 네. 코로나 터지기 전에 저희가 가상현실 콘텐츠 네. 산업협회라고 형님들이랑 네. 같이 제가 조인해갖고 아. 학술회처럼 이미 VR, XR을 어떻게 우리가 있으니까 공부하고 막 하고 있었어요. 아. 그런데 코로나가 터져버린 거고요. 네. 반대로. 네. 그러다가 이제 협회 회장님이 또 저 20대 때부터 제 사수 중 한 명이라서 아. 완전 베스트 네, 형님이거든요. 네, 네. 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계속 혼자서의 경험이나 교육이 아니라 그런 각 분야에 되게 제가 좋아하는 선배님들이 네. 주신 항상 인사이트들, 네. 지식들 진짜 아니면 공부하라고 주는 진짜 자료들도 많이 주시고 네. 또 논문 보라고 네. 항상 이제 계속 보다 보고 뉴스 맨날 보고 보다 보면은 아 이거는 나중에 안 하더라도 좀 미리 해놔야겠다. 회사에서 만약에 돈 투자하기 힘들면 저는 그냥 네. 저 혼자서라도 개인 돈으로 밖에서 하고 있어요 몰래. 그리고 재밌네. 때가 되면 다시 들고 들어오고. 네, 네. 기존의 전통적인 오프라인 기반의 기업들이 많잖아요. 네. 또 거기서 변화를 잘 안 준단 네. 말이에요. 뭐 AI다 막 있지만 마치 그냥 나랑은 거리가 먼 것처럼 대표님 이제 계속 혁신을 하고 있는데 네. 하이서울 기업들에게 한 말씀 네. 해주십시오. 이게 그래도 하이서울 기업이 가입되려면 조건이 제가 알기로 전년도 매출 뭐 20억, 30억이 네, 되는 네. 조건이 있어서 바로 스타트하는 스타트업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네, 네, 제가 그냥 네. 하도 후배들한테 그냥 하는 얘기는 솔직히 네. 얘기하면 이런 질문 후배들이 되게 많이 해요. 네. 형 나 이런 거 해보려는데 어때? 할 수 아. 있을까? 나 망하면 어떡해? 네. 이거 했다가 투자는 안 되면 어떡해? 네. 하면 저번에 똑같은 얘기 하는 게 네. 형 어차피 10년 뒤에 모든 사업은 자영업 포함해서 10개 중에 9개가 망해. 다 없어지죠. 네. 그러면은 90%가 당연한 거지 살아남는 게 원래 비정상이야. 네. 그러면은 비정상이 되려면 비정상인 짓을 해야지 비정상이 되는 건데 너처럼 당연한 것만 하면 당연히 90%가 네, 되지 않겠니? 네. 내가 볼 때는 살아남을 확률이 높은 쪽은 챌린지다. 특히나 저희 나이대로 밑에 후배들은 네. 제가 얘기하는 게 우리가 세상에 경험이 많니 네. 선배님들보다 인프라가 많기라니 영업적으로 힘을 더 발휘할 수 네, 있기라니 네. 그나마 있는 그런 반짝거리는 머리 하나밖에 안 갖고 있는데 그 머리마저 무섭다고 안 쓰고 쫄려갖고 하고 있으면 애초에 그냥 폐업을 해라.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실질적으로. 많이 도와주세요. 네. 그럼 이제 네. 그때 아유 그쵸 그냥 하라는 거야 생각하지 말고 네. 후회는 없어야지. 네. 제 생각에는 오늘은 마이스 쪽 관련된 얘기를 네. 좀 했는데 다음에는 여신 티켓? 내일 다시 올까요? 아니 그 영역으로 한 번 더 한번 네. 네,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거기도 하이서울 이미. 네, 네. SB 하이서울 유벤트 화이팅! 감사합니다.